안녕하세요. 소리를 만드는 사람들 카사운드 메이커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네시스 G70 렉시콘 카오디오 옵션 차량에 고가의 소닉 디자인 스피커를 말도 안 되는 작업으로 단순 교체만 되어진 작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사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최근에 경험한 잘못된 카오디오 작업 중 가장 황당한 경우였는데 어떤 상태였는지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유선상으로 차주분과 여러 번 통화했는데 와이드레인지 트위터인 소닉 디자인 OER2를 단순 알가리 방식으로 교체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제 동영상에서 몇 번 설명드렸지만 제네시스 G70 렉시콘 카오디오 옵션 차량에는 단순 스피커 교체 방식으로 와이드레인지 트위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상단만으로도 어느 정도 소리가 예측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고된 상태의 소리를 들었을 때 예측한 소리보다 더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먼저 대시보드 상단에 와이드레인지 트위터가 있었음에도 아주 가벼운 보컬 소리가 아래쪽에서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트위터도 없는 BMW 기본 오디오 사양에서 들을 수 있는 뭔가 빠진 듯한 보컬 소리였죠. 두 번째는 저음이 너무 약하고 의자 밑에 있는 순정 우퍼는 너무 벙벙거리기만 하고 타격감이 없었고요. 세 번째는 고음도 약해서 선명하지 않고 멍청하게 들렸는데 여기에 음상이 없고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렸습니다. 현대차 렉시콘 옵션은 순정치고는 나쁘지 않습니다. G70 렉시콘의 경우 고음이 살짝 부족하고 의자 밑에 있는 순정 우퍼가 벙벙거리는 것만 빼면 어지간한 경쟁차 중의 순정 오디오보다 소리가 좋은데, 저희 매장에 입고된 상태는 순정보다도 훨씬 더 못한 소리였습니다. 청음 후 바로 RTA를 측정해 봤는데 청감상 느꼈던 부분이 RTA상으로 보이고 있죠. 중역대의 깊은 딥을 한번 보세요. 200Hz부터 1kHz까지 기준선에 비해 너무 낮죠. 이 구간은 대부분의 보컬 소리가 재생되는 구간으로, 이 구간이 이렇게 낮은 건 BMW나 벤츠 차량의 기본 오디오 옵션 차량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제네시스 G70 렉시콘 순정 상태는 이렇게 형편없지 않습니다. 플랫한 특성을 보이죠. 60에서 100Hz 대역도 기준선에 비해 너무 낮은데 이 구간은 미드 우퍼에서 재생하는 구간으로 이렇게 낮으면 타격감이 있는 저음이 너무 약하게 됩니다. 7kHz에서 12kHz 구간의 고음도 푹 꺼져 있는데 선명하고 시원한 소리와는 거리가 먼 소리를 듣게 되죠. 소리가 이상한 것도 있지만 와이드레인지 트위터를 대시보드 위에 설치했는데 가벼운 보컬 소리가 왜 앞에서 들리지 않고 양옆에서 들릴까?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아 소닉 디자인 OER2 스피커에 귀를 가까이 했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저가형 트위터에서나 들을 수 있는 찰랑찰랑거리는 미세한 소리만 들렸죠. 와이드레인지 트위터의 원래 목적은 말도 안 되는 청취각을 가진 순정 스피커의 장착 위치를 대신해 600Hz부터 20kHz까지 대부분의 소리를 청취각을 맞춰서 홈 오디오와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제네시스 G70 렉시콘 옵션은 도어에 6.5인치 미드 우퍼, 3인치 미드레인지, 1인치 트위터가 장착된 3웨이 스피커지만 입력은 2웨이로 되어 있습니다. 6.5인치 미드 우퍼 측은 배선이 별도로 되어 있고 3인치 미드레인지와 1인치 트위터는 한 개의 배선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좀 더 고급 시스템이라면 각각의 스피커에 각각의 채널이 연결되는 풀 멀티 시스템이어야겠죠. 이들 스피커의 오디오에서 어떤 특성으로 입력되는지를 보면 파란색은 6.5인치 미드 우퍼에 입력되는 특성으로 370Hz 로우 패스가 되어 있어 저음과 중저음을 제외한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빨간색은 3인치 미드레인지와 1인치 트위터에 입력되는 특성으로 370Hz 하이 패스가 되어 있어 거의 대부분의 보컬 소리, 악기 소리가 이들 스피커에서 재생되게 됩니다. 즉, 이 두 개의 스피커가 음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건데, 문제는 순정 스피커의 장착 위치가 청취석을 기준으로 말도 안 되게 틀어져 있죠. 이렇게 되면 스피커에서는 열심히 재생하지만 청취석에서 소리가 잘 안 들리게 됩니다. 순정 오디오에서는 이런 문제를 보상하려고 2kHz 이상을 아주 높게 증폭하여 출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 이 두 개의 스피커에서 재생되는 소리를 청취각을 맞춘 와이드레인지 트위터에서 재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모든 소리가 대시보드 위로 올라오면서 눈 앞에 있게 됩니다. 여기에 타임값과 위상까지 조절할 수 있다면 차 안에서도 홈 오디오와 같은 소름 끼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차량은 대부분의 소리가 재생되어야 할 와이드레인지 트위터에 저가 트위터에서 들리는 아주 작은 소리에 찰랑찰랑 거리는 소리만 들리고, 놀랍게도 순정 미드레인지와 순정 트위터에서 대부분의 소리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이유가 뭔지 하나씩 확인해 봤는데, 먼저 와이드레인지 트위터에 연결된 패시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차 필터로 3.3 마이크로패럿 콘덴서 하나만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3.3 마이크로 콘덴서는 fs 값이 높은 저가형 트위터에 주로 사용되는 값으로 4옴 스피커 기준으로 대략 8kHz에서 12kHz 하이패스가 가능하여 와이드레인지 트위터에 적용하면 안 되는 값입니다. 이렇게 되면 370Hz부터 8kHz까지 대부분의 소리가 사라져버려 웅웅거리는 저음 소리와 찰랑거리는 고음 소리만 남게 되고 보컬이나 악기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장착업체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 순정 트위터와 순정 미드레인지에서 소리가 나게 했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닉 디자인 OER2 스피커를 폼으로 장착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닉 디자인 OER2 스피커 정상가가 290만원입니다. 290만원짜리 스피커를 폼으로 장착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사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업체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업체들 때문에 카오디오 시장이 점점 더 위축되는 것이고 장사꾼이라고 욕먹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업체를 선정할 때 작업사진만 보지 마시고 올려진 글들을 꼭 읽어보세요. 주변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카오디오 고수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미드우퍼를 같은 브랜드인 130만원짜리 소닉 디자인 130M으로 교체했는데 이 스피커는 인풋 감도가 낮아서 제네시스 G70 렉시콘 카오디오 옵션 차량에는 알가리 방식으로 설치할 수 없는 제품입니다. 인풋 감도가 낮다고 나쁜 스피커는 아니며 고출력 앰프에 연결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놀라웠던 건 센터 스피커까지 포칼 유토피아로 교체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동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와이드레인지 트위터를 설치하게 되면 센터 스피커에서 소리가 재생되었을 경우 양쪽 트위터의 재생대역 주파수가 겹치기 때문에 위상 간섭이 심해져 소리가 이상해진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센터 스피커에서 소리가 안 나오게 해야 하는데 거꾸로 60만원짜리 포칼 유토피아로 교체를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스피커를 교체하러 업체에 방문했는데 와이드레인지 트위터와 함께 센터 스피커도 교체해야 한다고 얘기하면 더 이상 묻지도 말고 그냥 나오세요. 소리보다는 돈에 관심이 더 많은 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 입고시 RTA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중역대에 이렇게 깊은 딥이 생긴 이유는 미드우퍼의 크로스 주파수가 370Hz인데 소닉 디자인 130M 미드우퍼로 교체하면서 순정 미드우퍼와 위상이 틀리기 때문에 순정 미드레인지와 위상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것입니다. 100Hz의 저음이 낮은 건 130M의 인풋 감도가 낮기 때문이고요. 7kHz에서 12kHz의 고음이 낮은 건 소닉 디자인 OER2와 순정 트위터가 동시에 재생됨으로써 위상이 맞지 않아 오히려 딥이 생긴 것이죠. 5개 스피커 교체로 40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했음에도 순정 상태보다 나아진 건 하나도 없고 더 나빠져 버렸습니다.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려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작업을 한 장착업체에 가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10중 8구 에이징 얘기를 할 겁니다. 스피커 에이징이 되면 소리가 좋아질 거라고. 여러분 에이징은 음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새 상품을 설치해도 소리는 좋아야 합니다. 스피커 에이징은 5인치 이상 구경이 큰 스피커에 fs 값이 낮아져 저음 소리가 변하는 것으로 음질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트위터나 미드레인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가리 후에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업체에 방문했는데 에이징이 되어야 소리가 좋아진다고 얘기하면 사기당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제네시스 G70 렉시콘 카오디오 옵션은 현대차에서 대충 만든 시스템이 아닙니다. 순정 스피커에 맞게 주파수도 커팅되어 있고 이퀄라이징도 되어 있으며 위상까지 맞춰진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순정 스피커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스피커를 장착하게 되면 절대로 좋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렉시콘 같은 카오디오 옵션이 장착된 차량의 카오디오 소리를 개선하려면 DSP 프로세서 앰프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DSP 프로세서 앰프는 새로 설치한 스피커의 특성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 차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독일제 헬릭스 P6 DSP 앰프를 설치했는데 P6 제품은 일반 D클래스 앰프가 아니라 HD D클래스 방식으로 AB 클래스보다 뛰어난 음질을 들려줍니다. 디테일하고 섬세한 소리가 훌륭하죠. 6채널 출력으로 4옴 기준 채널당 RMS 출력이 120W로 출력 또한 높습니다. 5.25인치 스피커인 소닉 디자인 130M 미드우퍼 대신 임팩트 있는 저음을 재생할 수 있는 6.5인치 ARC 블랙 6.0으로 교체를 하고 헬릭스 P6 DSP 프로세서 앰프는 트렁크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말도 안 되는 3.3 마이크로패럿 콘덴서를 탈거하고 P6에서 직결로 연결한 다음에 소닉 디자인 OER2가 재생할 수 있는 600Hz에서 20kHz 주파수를 입력해 줄 겁니다.
당연히 순정 미드레인지에는 아무 소리도 재생되지 않게 해주고 순정 트위터 역시 아무 소리도 재생되지 않도록 잭을 빼줘야겠죠. 와이드레인지 트위터 설치 시 아무런 도움 없이 방해만 시키는 센터 스피커도 소리가 재생되지 않게 하고요. 추가로 의자 밑에 있는 순정 서브우퍼를 헬릭스 P6 DSP 앰프가 제어하게 하여 벙벙거리는 소리까지 없애줄 겁니다. DSP 프로세서 앰프는 설치만 한다고 해서 소리가 개선되는 건 아닙니다.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소닉 디자인 OER2에 600Hz 이상의 주파수를 입력시키려면 기존 순정 미드레인지 트위터 배선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배선에는 370Hz에서 20kHz까지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DSP 프로세서에서 필터를 사용하여 600Hz 하이패스가 가능하죠. 그렇다면 600Hz 이하의 주파수를 미드우퍼에서 재생해야 하는데 순정 미드우퍼 배선은 370Hz 로우 패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600Hz 로우 패스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300Hz에서 600Hz 주파수를 미드레인지 트위터 배선에서 가져와 미드우퍼에 연결해 줘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기능이 서밍이죠. 서밍은 DSP 프로세서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순정 오디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풀레인지 주파수를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서밍을 통해 파란색 미드우퍼와 빨간색 미드레인지 트위터 배선을 합쳐서 초록색 풀레인지 주파수를 만들 수 있고 여기에 DSP 프로세서의 필터를 사용하여 600Hz 로우 패스를 만들어주면 새로 장착한 미드우퍼에 순정 상태에서는 불가능했던 370에서 600Hz의 주파수를 추가로 미드우퍼에 입력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DSP 앰프가 없다면 이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네시스 G70 렉시콘 옵션에는 DSP 앰프 없이 와이드레인지 트위터 설치가 안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DSP 앰프에서 새로 설치한 스피커의 특성에 맞게 순정과는 전혀 다른 주파수를 필터를 사용하여 입력해줍니다. 추가로 순정 서브우퍼에도 밴드패스 필터를 사용하여 원하는 주파수만 정확히 입력해서 벙벙거리는 소리를 없애줄 겁니다. 순정과 달리 순정 서브우퍼를 포함한 프론트 측 6개 스피커가 풀 멀티로 구성되며 각각의 스피커를 소리 크기가 같아지도록 개인 조정을 해줍니다. 개인 조정이 완료된 후 RTA 데이터를 보면 순정 오디오의 출력 특성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 설치한 스피커가 순정과는 달리 순정 오디오의 출력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퀄라이징이 심한 순정 오디오의 출력 특성을 플랫하게 만들어주는 인풋 얼라이먼트 조정을 해줍니다. 조정이 필요한 주파수와 얼마만큼의 조정이 필요한지를 확인한 후에 헬릭스 세팅 프로그램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인풋 얼라이먼트가 끝난 후 RTA 데이터를 보면 많은 부분에서 평탄해졌는데 중역대의 깊은 딥과 높은 피크, 중고역대의 깊은 딥이 보입니다. 이런 피크와 딥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타임 얼라이먼트를 적용해서 청취덕을 기준으로 거리가 다른 스피커가 동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상을 맞춰줍니다. 렉시콘 옵션과 같은 고급 사양의 순정 오디오에서는 실거리 타임 값으로는 좋아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순정 앰프에서 순정 스피커에 맞게 위상이 조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실거리 타임 값을 적용했을 때 RTA 데이터를 보면 점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중저역대에도 딥이 발생했죠. 중역대의 딥과 피크는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았고 중고역대의 딥만 살짝 좋아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두 번째 방법은 각 스피커의 위상 조정과 타임값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DSP 프로세서 앰프의 핵심 기능인데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각 스피커의 위상과 타임값이 조정된 RTA 데이터를 보면 중역대의 피크와 딥은 완벽하게 개선이 되었고 중고역대의 피크와 딥은 완벽하진 않지만 상당 부분 개선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작업은 이퀄라이징으로 기준선에 좀 더 모여들 수 있도록 다듬는 작업인데 기준선에 비해 너무 높거나 낮은 주파수를 확인한 후에 파라메트릭 모드를 통해 조정을 해주면 세팅이 마무리됩니다. DSP 세팅이 끝난 후 처음 입고 상태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볼까요? 처음 입고 상태에서는 중역대에 큰 딥이 있었고 100Hz의 저음이 낮았으며 중고역대의 딥과 7에서 12kHz의 고음이 낮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소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소리가 이렇게 말이죠. 가장 먼저 너무 낮았던 100Hz 대역의 저음이 충분히 개선되었고 벙벙거리는 소리가 들렸던 순정 서브우퍼에 재생이 어려운 주파수를 잘라줌으로써 타격감 있는 저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200에서 1kHz까지의 중역대는 처음 입고 상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이 되어 모든 소리가 차 안을 꽉 차게 해주고 너무 얇게 들렸던 보컬 소리가 풍성하고 두툼하면서 또렷하게 들리게 됩니다. 중고역대의 딥도 날카롭지 않을 만큼 채워졌고 너무 낮았던 7kHz 이상의 고음이 날카롭지 않을 만큼 충분히 채워져 선명하고 시원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처음 입고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음상을 센터 측에 만들어 드렸는데, 센터 스피커가 없다고 해서 센터 측의 음상을 못 만드는 건 아닙니다. DSP 프로세서 앰프로 정밀 세팅을 통해 음상의 위치를 좌우, 상하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제가 좀 흥분을 많이 했는데, 알가리로 사기치는 업체가 없어져서 이런 안타까운 작업이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어지는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